네, 안녕하십니까. 부시맨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이 지났습니다. 벌써 1월이 다 갔다는 거에 한번 놀랐고, 다시 1월 1일이 왔다는 거에,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는 거에서 또 한번 기쁘고, 아무튼,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본가 가서 떡국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세뱃돈도 많이 나가고,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한다. 다만 제한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기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19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19년 부동산 전망을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편에서 자, 2016년 18년도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왜 이루어졌느냐. 원래는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실수요자가 받쳐주면서 나중에는 이 투자자들이 점점 매도하고 실수요자가 매수하면서 아파트 가격에 사실 손바뀜이죠. 손바뀜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상승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현 정권의 어떤 규제들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다. 팔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이제 급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수요자들은 계속 매수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호가가 계속 상승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 게 주된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견인차는 매수자죠. 매수자인데, 매수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예요.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이 두 개가 잘 섞였을 때 아파트 나오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이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누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방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살펴보면, 자,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무주택자, 1주택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요자가 대부분이죠. 여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자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매수세인데, 자, 올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무주택자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청약을 노리겠죠. 왜? 무주택자가 청약을 당첨되기에는 조건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사실. 네, 그쵸?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1주택자는 어떻습니까? 1주택자는 청약은 약간 애매해요. 네, 왜? 각서를 써야 되죠. 2주택을 팔고 가겠다라는 각서를 쓸 것이고, 그리고 갈아타려고 하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청약제도 변경의 정책 피해자다, 1주택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1주택자가 30대 후반에서 40대죠. 40대에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청약 가점은 안 돼요. 나의 연차가 얼마 안 되니까. 부양가족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특별공급도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청약에서 당첨되기가 쉽진 않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좋아졌겠지만, 일단 요 완전 무주택자들이 좀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분들은 약간 피해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겠냐고. 내가 1주택자야. 청약도 약간 되기 힘들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갈아타기에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약이 당첨되기도 어렵고
자꾸 아파트라고 제가 단정 짓는데, 뭐, 집은 이제 점점 넓혀가야 되고, 왜냐면 30, 40대 아이들이 점점 커지고, 학군에 대한 열망,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이 욕망을 갖고 있을 거고, 다주택자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청약 안 되죠? 중도금 대출 안 되죠? 갈아타면 중과세 때리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네,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살펴봅니다. 자, 지금 크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로 나눴어요. 자, 매매 성격이 어떻습니까? 무주택자, 1주택자는 실수요자층이죠, 보통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다주택자는 투자자예요, 투자자. 실수요자가 뭐 집을 여러 개 갖고 있겠습니까? 뭐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보면 무주택자는 기회가 많이 올라갔죠. 1주택자는 기회가 사실 약간 전 떨어졌다고 봐요. 이건 떨어진 거고 각서를 쓰고 이제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고, 다주택자는 청약의 기회가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보면 무주택자는 가능, 1주택자는 어떻게 된다? 기존 걸 파는 각서를 쓰면 된다. 다주택자는 아예 안 나온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여기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다주택자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내가 하나 있으면, 내가 기존에 받았던 담보대출이 없으면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자, 이 세 가지의 매수 주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무주택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위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수요자는, 1주택자는 청약 혹은 갈아타기. 다주택자, 즉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투자금이 작은 투자처를 찾던가 명의를 빌려 청약을 할 거예요. 요 명의는 무슨 명의죠?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가족에서 가져오겠죠. 가족. 예. 가족 명의를 빌려서 청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사거나 혹은 투자금이 작은 투자처를 찾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2019년의 매수 주체는 1주택자랑 다주택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무주택자는요, 사실 여러분이 집을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마음의 다짐을 갖고 가야 되는 상태예요. 내가 전세를 살다가 이 집을 매매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한 3, 4년 전에 갭이 정말 뭐 노원구 막 2천만원, 3천만원 매매랑 전세가의 갭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넘어가기 위해 조금은 수월했어요. 2천만원만 더 써서 그냥 편하게 살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은 단지들은 갭이 기본 뭐 4억, 5억 이상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주택자의 아파트를 매수한다? 이거는 웬만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어떤 극한의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매수 주체가 크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를 좀 더 기대하시는 분들일 거고, 그러면 이제 1주택자랑 다주택자가 2019년에 매수 주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종류를 좀 보면 지금 청약이 있죠. 청약은 근데 무주택자 1주택자 아니면 건들지 마 해버렸고, 갭 투자는 갭이 너무 벌어졌고, 분양권은 잔금 전까지 사고 팔지도 말래요. 복등기는 가능하다. 이건 뭐 잔금 때 명의를 2번 변경하는 거죠. 이건 불법은 아닌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분양권도 사고 팔지 못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남는데, 자, 시행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투자금이 적어요. 특히 재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을. 그래서 자, 지금 2019년의 매수 주인공은 1주택의 고소득층 맞벌이 부부들, 즉 낡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1주택자의 30, 40대고 고소득층이나 혹은 현금이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평형대를 늘린다거나 혹은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이 수요를 갖고 있는 분들이 2019년에 첫 매수 주인공이라고 봐요. 근데 과연 이제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이죠. 이 사람들이 언제 매수를 할 건가?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구의 그 메인 단지들에 대해서 그 네이버 매물의 개수나 이 호가 등을 좀 이렇게 수집하는 편이에요. 수집하는 편인데 얼마나 떨어지면 사실 지금 호가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2년 전 파리 대책만큼 떨어질까? 이거는 사실 전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고 이 사람들이 언제 가격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예를 들어 5억짜리가 7억이 됐다가 8억이 됐다가 9억이 됐어요. 근데 대책을 해서 뭐 부동산 대책을 다시 8억이 됐어. 그럼 8억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건가? 혹은 이게 7억이 되면 들어갈 건가? 자, 중요하죠. 요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파트, 내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나 혹은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매물의 개수, 혹은 그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 지금은 너무 투명하잖아요. 지금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저는 설 지나고 이제 살짝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뭐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9억을 한번 봤어요. 9억을 봤는데, 이게 8억이 됐어. 그럼 9억을 본 사람들이 다시 5억을 기대하고 5억에서 매수를 할까? 보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 8억 혹은 7억 내려가면, 이쯤 되면 살만한 가격이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과 체결된 것, 그리고 실거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요거를 계속 모니터링 했을 때 이제 이 정도 이 지역의 이 단지는 이 정도 가격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구나. 요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번은 이제 무주택자랑 1주택자인데 청약은 저는 흥행을 할 것 같아요. 청약은 흥행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판은 웬만큼 될 거다. 단 조건은 뭐예요?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으면. 그쵸? 이번에 광진구의 그랜드파크 미달났죠. 미달났는데 거기는 사실 미달이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냥 미달을 생각하고 분양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미달이 됐죠. 그건 제가 다음 편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네. 그리고 3번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 이 투자자들은 재건축은 사실 좀 약간 건들기 어렵습니다. 이미 투자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재개발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재개발이 속도가 빠른, 진짜로 재개발 될 것 같은 놈만 해서 투자자들이 뭐 2억에서 한 3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물건들, 2억 미치면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19년에 매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갭 투자를 5억을 갭을 들어가서 얘를 뭐 5천을 먹으면 이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예. 양도세, 그 부동산 매매 수수료랑 취득세를 따지면 이거 손해입니다. 손해. 먹을 게 없어요. 현재 갭 투자로서는 전혀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2019년은 신축 위주의 시장 형성이 된다. 지금 아파트 값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약간 모호한 부분인데 신축 아파트는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20년 이상, 25년 이상 된 구축들은 그러니까 하락기에 버티는 힘이 좀 약하죠. 예. 요즘은 신축이 거의 1.5배씩 올라요. 더 구축보다. 그래서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 방어도 잘 되고. 그래서 신축 위주의 아파트는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시장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환경이 열악한 초기 단계에 인기가 없어요. 근데 개발 구역이 형성이 되면 관심이 좀 상승하고 개발 완료가 가시화가 되면 직주 근저 편리한 신축으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즉
이거는 시골에다가 집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형성된 어떤 주택가에다가 다시 만드는 거니까 그 주변의 직주 근접과 편리함 그리고 신축이라는 메리트를 통해서 이게 개발 완료가 가시화만 되면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적은 재개발의 다세대 아파트 혹은 뭐 뚜껑 이런 것들에 투자자들이 지금 눈을 많이 쏠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나가는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 넓어야 되고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 주거 편의, 주거 환경 등이 좋아야 된다.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뭐 이건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도 사실 일반 저희 주거 지역에서도 해당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주의점이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좀 적어야 돼요. 이게 조합원 수가 많아버리면 사업할 때 굉장히 뭐 의견 충돌도 많고 1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10명 있어도 한두 명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1000명, 막 1500명 이런 조합원들이 많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네. 사업 진행이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관리 처분,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관리 처분이 거의 끝 단계고 관리 처분 다음 2주 다음에 철거하고 그 다음 분양하죠. 이렇게 되는데 관리 처분됐다고 안심하기 좀 일러요, 사실. 예. 왜? 최근에 방배동 13구역 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해서 승소했죠. 뭐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이런 변수들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단기 투자 사실 욕심이 살짝 좁아야 돼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를 수도 있고 아싸리 정말 이 재개발이 대부분 정해진 정말 확실한, 다만 그때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좀 올랐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실할 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은 투자 관점에서는 그 매수 수요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올 때 이걸 누가 받아줄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이 되었다가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 9억이 넘어갔어요. 9억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중도금이 안 나오죠. 중도금이 안 나온다는 거는 9억이 넘는데 중도금이 안 나와.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거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얼마가 있어야 돼요? 9억이 넘는 현금을 때려 넣을 수 있는 실수요자만 매수가 됩니다. 투자자는 사실 쉽지 않고요. 투자자는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땡겨서 레버리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그건 어려울 거고, 실수요자인데 이 아파트를 살고 싶어. 근데 들어가려고 해도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이 막 뭐 9억은 아니더라도 뭐 담보대출 받는다고 해도 뭐 몇 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만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내가 이거를 팔 때 이 매수 수요가 얘를 쉽게 물 수 있느냐, 이걸 꼭 생각하세요. 예. 갭 투자도 전세로 매도를 하기는 쉬운데 월세를 매도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같은 투자자가 전세를 받기에는 갭이 뭐 3, 4천으로만 살 수 있는데 월세를 받으면 뭐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어렵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부동산 예측을 좀 간략하게 종합하면 청약은 경쟁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경쟁률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미달이 나도 분양가가 괜찮으면 자녀 세대에서 다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번에 청계의 이편한 세상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중에 덩치가 작은 물건, 뭐 다세대 아파트 감정가 1억 미만이나 혹은 실투자금이 한 3억 밑 혹은 2억 밑짜리는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의 속도가 빠른 구역, 이 물건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그리고 지지선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지지선이 얼마인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뭐 한두 단지가 아파트 가격이 매수세가 돌아선다고 해서 반등했다기보다는 약간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돌아섰을 때를 기점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접근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수요자도 똘똘한 내 집이 미래에는 굉장히 큰 나의 자산과 혹은 어떤 가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지금 2019년에 부동산 시장이 예, 부동산 시장이 저는 부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고 폭등하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대부분 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에서 상승하는 장이 될 것 같으니까 신축 아파트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그리고 언제 상승하냐를 모니터링 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부시맨이었습니다. 네,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